자, 68번 가면 68번. 자, x 거기다 함수 봐봐요. x는 t, y는 2분의 1 t제곱, z는 4분의 1 t3승. x는 매개함수, y는 매개함수, z는 매개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는 공간상의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자, 거기다 적어놔요. 밑에다가 x는 t, y는 2분의 1 t제곱, z는 4분의 1 t3승. 그 다음에 전 밑에다가 x, y, z를 적어놔요. 그럼 x가 2니까 t값도 2점.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드냐? 이 접선 벡터를 구해야 되죠. 이 접선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R 한번 미분이야. R 한번 미분. 그걸 밑에다 써주면 x는 4개의 함수니까 자, 각자리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1이죠. x는 t, 미분하면 1. y는 2분의 1 t제곱, 미분하면 t. 그 다음에 4분의 1 t3승 미분하면 4분의 1 t3승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x는 2잖아. x는 2니까 t값도 2야. t값이 2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t2를 대입해요. 자, 구했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문제에서 x는 매개함수, y는 매개함수, z는 매개함수로 있으니까 공간상의 곡선이 되는 거고,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드냐? 접선 벡터가 필요하죠. R 한번 미분 구했죠. 자, 그 다음에 x 빼기 지나는 점, x 빼기 지나는 점은 y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은 z 빼기 지나는 점. 그 다음에 방향 벡터 있죠. 방향 벡터 구해놓은 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1, 2, 3 이렇게. 그래서 공간 곡선인 거 확인하고 접선 벡터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된다. 그 다음에 69번. 자, 그 공간 곡선 보면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z는 t 이렇게 적어요. 그럼 x는 매개함수, y는 매개함수, z는 매개함수죠. 점 밑에다가 x, y, z 이렇게 적어놔요. 그럼 얘는 x는 매개함수, y는 매개함수, z는 매개함수이기 때문에 공간상의 곡선이야. 주어진 문제에서 법평면을 구하라고 했는데 법평면이 뭐냐? 자, 이게 접선 벡터죠. 이 접선 벡터를 법선으로 갖는 평면, 얘가 법평면이야. 법평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접선 벡터를 수직으로 갖는 연도색 평면이야. 그럼 아까 얘기했죠. 접선 벡터는 R 한번 미분으로 구하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냐? 이 문제 푸는 방법.
지나는 점은 주어졌잖아. 0, 1, 2분의 파이잖아. 그럼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 하면 되고, 이 법선 벡터 구하는 방법은 r 한 번 미분. 주어진 함수 미분하면 되잖아. 미분한 다음에 t 값을 대입하면 돼요. t 값은 2분의 파이죠. 오케이. 자, 넘기고. (70번) 보면은 공간 곡선이 나왔어.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z는 t. 이런 게 공간 곡선이에요. x는 매개 함수, y는 매개 함수, z는 매개 함수. 자, 그러면 접촉평면은 어떻게 구하냐? 접촉평면이라고 하는 건 공간 곡선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평면, 이 칠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이 접선 벡터가 r 한 번 미분이죠. 그리고 이 접선 벡터하고 수직인 걸 r 두 번 미분이죠. r 한 번 미분과 r 한 번 미분과 r 두 번 미분을 외적하는 거야. r 한 번 미분과 r 두 번 미분을 외적하면 이런 벡터가 나와요. 얘가 접촉 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키워드를 설명하면 접촉 평면이라고 하는 건 공간 곡선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평면이야. 칠판. 자, 그러면 이 접촉 평면을 만드는 방법, r 한 번 미분과 r 두 번 미분을 외적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r 한 번 미분 외적, r 두 번 미분하면 접촉 평면의 법선 벡터가 나온다. 그 주어진 문제에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 만들어주면 되지. 자, 넘기고. 아, 잠깐. 접촉 평면 만들 때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 해놓고 이 법선 벡터만 붙이면 되는 거야. 자, 56쪽. 먼저 그라디언트 F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하면, 이 그라디언트 F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방법이 F X 편미분, F Y 편미분, F Z 편미분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라디언트 F 구하는 방법. F X 편미분, F Y 편미분, F Z 편미분.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공면의 법선 벡터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럼 함수에 따라 좀 다르게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요런 함수가 나왔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1. 자, 얘는 음함수죠. x, y, z 변수로 이루어져 있고 z는으로 고치려고 한번 해봐요. z는으로 고치려고 하면 풀마가 생겨. 이런 함수가 음함수야. 음함수의 정의가 뭐냐? x변수, y변수, z변수로 이루어져 섞여 있으면서 오른쪽이 0 또는 상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함수를 Z문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잖아. Z문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풀마가 생긴단 말이야. Z문으로 고치기가 힘들죠. 이런 함수가 음함수야. 그래서 음함수라고 하는 건 x, y, z로 이루어져 있고 오른쪽이 0 또는 상수로 Z문으로 고치기 힘든 경우 음함수다. 자, 음함수가 주어지고 그라디언트 f를 구하라고 하면 얘가 음함수일지라도 그냥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 바로 하는 거예요. 얘가 음함수일지라도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음함수 미분법 공식을 써서 하는 게 아니야. 자,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으면 우리가 그라디언트 f라고 하는 건 요게 한글 세트야. 한 세트로 봐야 돼, 요걸. 이 요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을 하나의 세트로 봐야 돼. 그래서 그 하나의 세트가 공면의 법선 벡터라는 얘기야. 근데 어떤 함수가 음함수가 주어졌어.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 그냥 하면 된다고. 이걸 음함수 미분 공식을 써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x 편미분 쓰고 x 편미분 f x 편미분 f y 편미분 f z 편미분 그냥 구하는 거예요. 얘는 이해됐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음함수가 나오더라도 그라디언트 구할 때는 그냥 x 편미분 하면 된다. y 편미분 하면 된다. z 편미분 하면 된다. 음함수 미분법 공식을 쓰는 게 아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자, 함수를 잠깐 바꿔보면 자, 이런 함수가 주어졌어.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이변수 함수죠. 얘는 음함수가 아니야. z문으로 정리가 돼 있죠. 자, 여기서 그라디언트 f 구하는 방법. 그라디언트 구하는 방법. 자, 여기서 그라디언트 구할 때는 한쪽을 뭐라 해요? 항상. 얘를 넘겨도 되고 얘를 넘겨도 상관없어. 한쪽을 항상 0으로 만들어. 한쪽을 0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얘를 넘겨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넘겨도 상관이 없어. 한쪽을 넘기라고. 한쪽을 넘겨서 0으로 만들어야 돼. 한쪽을 넘겨서 0으로 해야 되는 거야. 0 이렇게 됐어. 넘기는 방법은 전혀 관계없어. 얘를 넘겨도 되고 오른쪽을 넘겨도 상관이 없어. 자, 이렇게 넘겨놓고 그라디언트 구하는 거야. 자, x 편미분 쓰고 y 편미분 z 편미분 x 편미분 y 편미분 여기가 x 편미분 그 다음 y 편미분 그 다음 이쪽이 z 편미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구할 때는 한쪽을 0으로 맞춰놓고 그냥 x 편미분에서 적고 y 편미분에서 적고 z 편미분에서 적으면 된다. 그리고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건 이걸 하나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세트야, 세트.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이 하나의 세트야. 그래서 하나의 세트로 봤을 때 곡면의 법선 벡터를 얘기하는 거야. 법선 벡터. 자, 여기까지 되죠? 이번에는 저평면의 방정식을 할 거예요. 저평면 밑줄. 자, 저평면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저평면. 일단 공간상에 곡면이 있어야 돼요. 3차원 곡면. 3차원 곡면. 저평면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3차원의 곡면이 필요하다. 3차원의 곡면. 그 다음에 하나의 점이 필요해요. 점. 이 점은 x1, y1, z1이라고 하자고. 이 점과 법선 벡터가 필요해요. 법선 벡터. 자, 이 법선 벡터는 앞으로는 그라디언트를 쓸 거예요. 그라디언트 F. 그라디언트 F로 쓸 거예요. 자, 그라디언트 F 구하는 방법. F x 편미분, F y 편미분, F z 편미분이죠. 이 그라디언트 F는 구하는 방법은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이고 3차원 곡면의 법선 벡터를 의미한다. 그래서 꼭 명심해야 돼요. 그라디언트를 가지고 만든다. 하나에 지나는 점과 법선 벡터는 그라디언트다. 자, 만드는 방법.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은 0. 항상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 해놓고 법선 벡터를 그냥 붙이는 거야. f x 편미분, f y 편미분, f z 편미분. f x 편미분, f y 편미분, f z 편미분. 법선 벡터를 그냥 붙이면 돼요. 그래서 저평면을 만들려면 하나의 점과 법선 벡터가 필요하고 이 법선 벡터는 그라디언트다. 기출문제 딱 3개만 하고 조금 시험 나올 거니까. 자, 71번. 자, 주어진 문제에서 저평면의 방정식을 만들려고 그러죠. 저평면 밑줄, 저평면. 자, 저평면을 만들려면 하나의 점과 법선 벡터가 필요해요. 하나의 점과 법선 벡터. 자, 법선 벡터 구하는 방법. 그라디언트 F.
그라디언트 F는 F X 편미분 F Y 편미분 F Z 편미분이죠. 여기서 주어진 함수가 음함수예요. 얘도 왜 음함수냐? Z눈으로 바로 안 고쳐지죠. Z눈으로 고치면 풀마가 생긴다고. 두 개가 생겨요. 음함수일지라도 이 그라디언트 구할 때는 그냥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라디언트 구할 때는 음함수, 일반함수 따지지 않는다.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 구했어요. 그 다음에 점을 대입하면 2, 빼기 8, 8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 여기서 핵심은 음함수일지라도 그라디언트를 구할 때는 음함수 미분 공식 쓰는 게 아니고 그냥 X 편미분해서 하는 거야. X 미분, Y로 편미분, Z로 편미분 그냥 하는 거야. 자, 이제 저평면입 방정식 구조로 만들어 볼게요. X 빼기 지나는 점,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은 0이죠. 자, 하나의 점이 밑줄쳐놔요. 그 점이 1, 빼기 1,1이죠.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구한 걸 여기다 대입해요. 2 빼기 8. 이거 8이죠. 붙이면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포인트만 잡으면 저평면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하나의 점과 법선 벡터가 필요해요. 저평면의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면 저평면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 저평면의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면 하나의 점과 법선 벡터가 필요해요. 법선 벡터 구하는 방법 그라디언트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 그 다음에 점을 대입해주면 된다.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 한 다음에 점을 대입해주면 된다. 그리고 함수가 음함수일지라도 그라디언트 구할 때 그냥 편미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을 하고 법선 벡터를 붙여. 2 빼기 8, 8 법선 벡터 붙이면 끝난다. 자, 넘기고 72번을 봐요. 자, 함수를 보면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고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저평면의 방정식. 저평면의 방정식.
자, 그럼 저평면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하나의 점과 법선 벡터가 필요해요. 자, 이 형태는 한쪽을 0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한쪽을 0으로 만들어준다. 넘기는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넘기는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됐죠? 한쪽을 넘겨요.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라디언트 구해야 되죠? 자, 그라디언트 구하는 방법은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 그 다음에 점을 대입해요. 점을 대입해주면 빼기 4, 6, 1이죠. 점을 대입하면 빼기 4, 빼기 6, 1 빼기 4, 빼기 6, 1 점 대입하면 빼기 4, 빼기 6, 1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을 해놓고 아까 구한 그라디언트를 여기 앞에다 붙여요. 그라디언트 빼기 4 빼기 6 1 자, 됐죠?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을 해놓고 법선 벡터 구한 걸 여기다 붙여요. 빼기 4, 빼기 6, 1 자, 넘기고 이 문제도 저평면의 식을 만드는 건데 함수가 음함수일지라도 그라디언트 구할 때는 그냥 편미분해주면 돼요. 자, 그라디언트 먼저 구해보면 자, 저평면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점과 법선 벡터가 필요하죠. 이 법선 벡터는 그라디언트예요. 그라디언트. 자, 그라디언트 구하면 x 편미분 그 다음에 y 편미분 그 다음에 z 편미분 그 다음에 점을 대입해요. 그라디언트 구하고 나서 점 대입하면 3이 0 대입하면 되죠. 6 16 0 음함수일지라도 그냥 편미분하면 돼요.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 하고 점을 대입해요. 자, 그 다음에 3이 0이죠.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 0 이렇게 맞춰놓고 방금 구한 법선 벡터를 붙여요.
그래서 포인트만 잡아주면 접평면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하나의 점과 법선 벡터가 필요해요. 이 법선 벡터는 그라디언트로 구하면 된다. 위 함수가 음함수일지라도 그냥 f x 편미분 f y 편미분 f z 편미분 구하면 돼. 이 그라디언트는 법선 벡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 구해놓고 점 대입해. 그리고 법선을 구했어.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z 빼기 지나는 점을 해놓고 법선 벡터를 붙여요. 이러면 접평면의 방정식을 만들었다. 오케이?